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성탄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온 나라가 어수선한 요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꿈꾸는 여행자는 이 시대의 고달픈 청년들에게 위로와 힘을 드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훈입니다. 지난 한 주도 행복한 여행 하셨나요? 요즘은 누구에게나 외모가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함께 여행하실 분은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은 외모 이야기를 아주 싫어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오늘도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한의학의 최초로 다이어트를 접목한 한방 다이어트 전문의 정지행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외모 이야기를 싫어하세요? 아유, 뭐 미모에 이런 접두어가 제 이름 앞에 붙는 게 저는 왠지 끌끄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더구나 나이 먹으면서는 외모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듣기 좋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방송을 통해 미모의 한의사로 유명하신데요. 그 비만 한의학 박사 1호라고 들었는데요. 네. 평소에 외모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20대, 10대 외모에 관심이 많았죠. 네. 20대 외모에 관심 없는 여자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도 그때 똑같은 20대 젊은 여성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왕이면 박사학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을 정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주제로 정하면 더 열심히 더 잘할 것 같아서 비만을 그 주제로 정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 비만은 미가 아니라 이 만병의 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닌데 다른 분들이 성견지명이 있다고 얘기들을 해주시네요. 이쁘다 보니 청년 시절에 유혹과 갈등이 많았을 것 같은데 원장님의 청년 시절은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면은요, 그냥 별 기억에 나는 건 없고요. 뭐 대학 시절에도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이 한의과 대학이 원래 수업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고3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뭐 영화 배우나 또 뭐 한의사가 아니라 양의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한의사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실은 저는 그 의대를 가려고 했죠. 그때 제가 한의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 직업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리고 한의사 이러면 그냥 이미지가 수염, 허연 이런 할아버지만 연상되는 그런 학문이었기 때문에 뭐 대학교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의사보다는 한의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한테 권유를 하셨는데 저희 친정아버님이 평생 교직에 계셨거든요. 아, 교직에 계셨군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뭐 아버지가 평생 교단에 서셨는데 제가 큰딸인데 설마 안 좋은 길로 가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의대에 가고 싶었던 마음을 한의대로 옮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효녀 딸이었네요. 실은 저는 아버지 말뿐만 아니라 뭐 10대, 2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 말씀이 하늘인 줄 알고 부모님 말씀이 하늘인 줄 알고 그냥 순종했죠. 아, 순종하는 그런 또 은사를 갖고 계시네요.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걸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왜 저럴까 하는데 저는 그냥 어른들한테 순종하고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저는 뭐 순종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 네. 생활은 별로 재미가 없으셨겠네요? 그렇죠.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그냥 없어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수업하고요. 네. 수업 끝나고 나면 물론 이제 그 노는 애들도 있었죠. 끝나고 이제 뭐, 네. 뭐 술도 마시러 가고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또 술은 또 원래 안 좋아하고 못했기 때문에 그냥 수업 끝나면 수업 시간에 프리노트 한 걸로 집에 가서 그냥 노트 정리 하고 그냥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제 노트가 불티나죠. 인기가 많아서. 아, 그러셨네요. 모든 친구들한테 뭐 족보 아닌 족보로 예, 돌아다니기도 하고 실은 저희 남편이 군대 갔다 와서 저보다 학교를 늦게 다녔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족보가 제 노트였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남편도 한의사입니까? 예, 남편도 한의사예요. 아, 그러면 캠퍼스 커플? 뭐 그때는 꽉커플? 몰랐고요. 네. 나중에 알았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제 노트였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내 노트가 줄줄이 수년을 내려갔네 이렇게 저도 놀랐어요. 남편이 후배예요? 군대 갔다 오니까요. 아, 군대 갔다 예, 오고. 전 예, 또 연하의 남자와 연하는 아니고 학교도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네.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바로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저보다 한의과대건 한참 후배죠. 예, 아버님의 말을 듣고 한의대학을 가서 남편을 네. 만났네요. 네네. 저희 친정아버지는 원래 영문학 전공이셨는데 네. 이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셨네요. 예, 음양오행 이런 책을 보시고는 네. 이 한의학에 그 관심이 많으셔서 한번 내 자식 중에 한 명은 한의사를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네. 예, 소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원장님, 그 네. 청년들에게 다이어트는 굉장히 큰 관심사일 텐데요. 네. 그 다이어트는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 예, 건강을 해치지 않는 올바른 다이어트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이어트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비만하면 병이 다 생깁니다. 아, 뭐 청년들은 아직 기계로 말하자면 쐐기계이기 때문에 네. 당장 체중이 좀 나가도 당장 몸이 삐그덕거리진 않겠지만 네. 이제 그게 수년 이제 해를 거듭해서 비만한 상황이 되면 네. 내 몸에 별의별 병이 다 생기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죠. 네. 이 암의 발병률도 표준 체중인 사람보다 비만하게 되면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져요. 네. 성인병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외에 모든 병들이 이 비만을 기본으로 해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 비만한 것은 철저히 평상시에 관리가 돼야 되고요. 물론 청년들은 이 건강보다는 외모 때문에 더 네. 다이어트를 하실 텐데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죠. 네. 그냥 외모를 뭐 따라가려고 그냥 예쁜 걸 따라가려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실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네. 원래 이 다이어트 비만이 관리되어야 되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거든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 근데 네. 청년들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느라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네. 예,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요새 먹방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떠서 네. 청년들이 그렇게 또 폭식을 한다거나 과식을 하는거나 이런 또 청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저도 그 방송 보고 있다면 막 네. 군침이 넘어가고 다 먹고 싶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런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네. 그쪽으로 빠져서 먹기만 네. 하고 본인의 체중 관리, 운동 같은 건 아무래도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먹방이 좋은 방향보다는 내 몸을 해치는 쪽으로 더 갈 수 있어서 살짝 걱정은 되더라고요. 걱정하시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 원장님은 네. 미모의 한의사로 또 유명하지만 그 다산의 한의사로 네. 아이들 많이 낳은 거로 또 유명하신데요. 네. 그 출산 장려 전도사로 네.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아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원래는요 네. 애를 싫어하는 여자였어요. 네. 그래서 뭐 첫째, 둘째는 그냥 결혼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니까 낳고요. 네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그냥 솔직히 저는 못난 엄마였어요. 네. 제 일하느라 바빠서 네. 그다음에 또 일하면서 또 석사, 박사하게 하느라 네. 제 학위하느라 바빠서
솔직히 큰애 둘째는 그냥 방목했죠. 그냥 던져놓고 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의 손을 더 많이 빌어서 네네. 뭐 저도 사람이니까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네. 속으로 나 같은 엄마 만난 너 운명이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큰애 둘째는 그냥 거의 방목하다시피 키웠는데 네. 다행히 예, 하느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벌써 대학원 다니고 예. 둘째 딸은 내년에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그냥 걔네들은 제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예, 잘 인도하셔서 키워주신 것 같아서 제가 큰애들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늦둥이는 이제 저희 남편이 애원을 해서 네, 애원을 해서 남편이 애를 좋아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애를 낳자고 40에 그러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40이 넘어서 애를 낳냐. 네.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웬 늙어서 애를 낳냐. 네.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네, 제가 막 이렇게 처음에는 반발을 했는데 네. 남편이 그래도 우리가 60이 됐을 때 환갑이 됐을 때 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게 제일 뿌듯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남편 소원 들어줘야지 싶어서 제가 늦둥이를 낳게 됐고요. 예. 실은 늦둥이를 낳고 저는 진짜 아기가 이뻐졌어요. 제가 그 젊어서 30대 초반 우리 둘째 낳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네. 제 생각에 아마 2년에 한 명씩 네네. 그래서 아마 67명은 낳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늦둥이를 낳고 나서 네. 아기가 너무 예뻐져갖고요. 지나가다가도 아기가 있으면 제가 네. 쫓아가서 아기를 쳐다보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애를 예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늦둥이 낳고 또 본의 아니게 국무총리상까지 받다 보니 네. 꼭 상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가 이쁜 마음에 그리고 아이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출산을 장려하고 다녀요. 네. 그리고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온 젊은 여성 남성들한테도 일하느라 출산을 미루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열일 제쳐놓고 아이부터 낳아라. 네. 아이는 한 살이라도 젊어서 낳는 게 낳는 사람도 고생을 안 하고 아이한테도 좋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출산을 많이 하시라고 한둘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힘닿는 데까지 많이 낳으시라고 네.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결혼도 빨리 하시라. 이렇게 제가 제 경험을 곁들여서 예,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늦둥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얼핏 네. 보기에는 아이가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원장님의 이렇게 젊음? 아름다움의 유지 비밀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럼 있죠. 네. 우리 큰애랑 늦둥이랑 띠동갑이거든요. 네. 12살 차이고 둘째랑 늦둥이는 10살 차이. 그래서 네. 저희 늦둥이 학교 가면 엄마들이 평균 저보다 10살 아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리 늦둥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 운동회를 하면요. 가서 릴레이 지금도 뜁니다. 네. 근데 우리 늦둥이 엄마 친구 중에서 제일 젊은 엄마가 80년생이거든요. 네. 저랑 15살이 차이 나는데 제가 그 엄마 이겨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예. 뭐 운동뿐만이 아니라 외모가 젊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예. 평상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네. 평상시에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네. 뭐 작심삼일이 아니라 1년 12달 쉬지 않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요. 네. 몸이 건강해지면서 외모도 건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는데요. 옹기장이의 사랑의 왕입니다.
그 자신의 사회생활 또 뭐 여러 가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거나 네. 늦춘다거나 네.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저희 뭐 후배들 뭐 꼭 한의과대학 후배 아니라 저는 특히 여자 후배들 네. 모든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만나면 저는 절대로 되도록이면 결혼도 빨리 하고 출산도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저 자신도 결혼을 빨리 제 또래에서는 빨리 한 편은 아니고 약간 늦은 편이었는데 네. 여자나 남자나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아야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일을 하더라도 재치장하기에 바빴고 네. 물론 뭐 일에만 올인을 한다면 좀 더 그 길로 좀 더 빨리 승진을 하거나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곳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일이 더 중요해. 내가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해. 뭐 네. 결혼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안 해도 돼. 요즘 그런 추세로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제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네.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고요. 네. 이왕이면은 남들 하는 거는 다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일만 하는 게 더 좋다면 지금 주위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야죠. 하지만 네. 한 사람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애 안 낳아야지 하시는 분들 뭐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라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네. 있지만 주위에 보면 애를 안 낳으신 분보다 거의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들 네. 잘 살고 싶겠죠. 네. 행복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평균 이상으로 선택하는 게 결혼을 하신 거고 아이를 낳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이를 들면서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네. 돌이켜보면 나보다 더 세상을 많이 사신 분들의 그런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냥 이 탁상공론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결혼을 한 다음에 좀 더 철이 들었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더 철이 들기 때문에 네.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당장은 돈을 적게 벌어도 돈을 더 많이 나중에 저축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나 혼자 행복한 것보다 자녀를 뒀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빨리 결혼하고 많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큰애 둘째를 키워봤기 때문에 늦둥이한테는 물론 엄마가 챙겨줘야 될 건 챙겨주지만 네.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설 수 있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부모의 의무는 아이가 반듯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네. 케어해주는 게 부모지 아이를 이렇게 다 떠다 먹여주고 심지어 시집장가 간 다음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는 바람직한 부모가 아니라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네.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항상 설교하실 때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저희 늦둥이도 오히려 큰애들보다 더 이렇게 딱 던져놓고 본인이 하는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게 네. 결정도 본인이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 저는 어려서부터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빵점을 맞아도 어렸을 때 빵점을 맞는 게 낫지 고등학교 와서 빵점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 아이가 빵점을 맞아봐야지 느끼는 바가 있을 거고 네네네. 예, 본인이 알아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아이가 확 치고 올라와서 더 공부도 네.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한테 뭔가 떠다 먹여줘서 당장 100점을 맞고 당장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네.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잘하는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뭐 당장은 어려움이 많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려고 저는 예. 그 원장님은 네.
세 자녀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셨다 그러는데요. 네네. 요즘 젊은 부부들 임신도 잘 안 되고 네. 출산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출산에 특별한 노하우도 있습니까? 그럼 있죠. 네. 저도 늦둥이를 가지려고 결정을 했을 때 이미 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때는 준비하지 않았던 운동도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 몸을 좀 따뜻하게 보하는 그런 약도 제가 처방해서 좀 먹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 저는 40살에도 바로 임신이 감사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7, 8개월이 됐는데 우리 애가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원래 태아 머리가 아래로 있고 네. 다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태아가 거꾸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머리가 위로 올라오고 저랑 똑같은 포지션으로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네. 태아는 이게 여가라고 하거든요. 네. 거꾸로 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늙음하게 자연분만을 못하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고 저는 하늘이 새까매지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기도를 하라고 네.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면 아기 머리가 만져져요. 네.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열심히 기도를 하라고 해서 진짜 제가 평생에 이렇게 절실하게 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적은 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가 똑바로 돌아가서 제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게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 결과 마지막 달에 아이가 정상으로 돼서 제가 자연분만을 했고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한 내용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원장님은 신앙을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나요? 실은 모태신앙이죠.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셔서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 다니기는 했는데 실은 그냥 어려서는 이런 절실한 이런 느낌은 덜했고요. 네. 오히려 제가 나이 들면서 제 생활에 절실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더 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결국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네. 최근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또 청년들 중에는 한의사를 꿈꾸는 또 이런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선배로서 좀 청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의학 이러면 요즘 젊은 분들하고는 좀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은 저 때도 그랬거든요. 네. 저 때도 한의학 저도 솔직히 모르고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아버님의 선택이 참 훌륭한 선택이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직 한의학은 아직 연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난치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암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외에 현대의학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난치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의학에서는 제가 볼 때 얼마든지 한의학을 제대로 깊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 풀 수 있는 길이 한의학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나름 이제 오히려 난치 질환의 환자가 오면 정말 한의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원론으로 돌아가서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선택하신 거고요. 당장 젊은 분이 당장 한의사를 좀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의학은 아무래도 한자가 많기 때문에 좀 한자 공부를 조금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고 저희가 예과 때는 공자왈, 맹자왈, 사서삼경 이런 책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후배들 보면 조금 그런 거보다는 바로 이런 임상 쪽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의사를 하면서 참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공부했던 옛날에는 양의학의 현대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한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충효 이런 사상도 그때 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좀 한의학 한자 공부 이를 많이 하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의사가 되는 거가 훌륭한 걸 떠나서 인생 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한의사이신 정지행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하셨어요? 예, 꿈꾸는 젊은 청년 청취자들을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원장님을 미모의 한의사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한의사,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정지행 원장님과 함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행복한 성탄 여행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청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의사, 새 자녀를 출산한 출산장려 전도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정지행 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한의사 정지행 원장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꿈꾸는 여행자 힘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또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런데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의사가 되셨는데요. 한의사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상황이 있다면 어떨 때 그런 것을 느끼시는지요? 아무래도 한의사이다 보니까요. 네.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안 좋던 분이 와서 좋아져서 굉장히 밝아지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가장 저한테는 행복한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지금은 청년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때 그 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네. 저한테 온 목적은 살 빼러 왔어요. 네. 네, 중학생이었는데 겨울방학 때 체중이 100kg가 넘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남학생. 네네. 그리고 그 학생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체중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피부가 굉장히 네. 엉망이었어요. 네. 건선에 습진.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한의사로서도 그 아이의 이렇게 한의사든 진맥을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진맥을 하는데 손목 잡기가 살짝 제가 꺼려질 정도로 네. 건선에 습진이 있어서 피부에 문제도 많은 그런 중학생이었는데 네. 속으로는 실은 제가 살짝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로 봤을 때 별로 잘 따라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네네. 또래여서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그 학생이 너무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서 겨울 방학 2달 동안 체중을 거의 30kg 이상을 뺐어요. 네네. 저도 한약을 깜짝 먹고. 놀랐죠. 뭐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이제 오셔서 해독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네네. 뭐 식이도 좀 조절하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해서 2달 만에 30kg을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체중을 30kg 빼서 이제 저는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계약을 하고 그 중학생 남학생이랑 그 아버님이 오셨는데 네. 그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이 아이의 대인관계가 좋아져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긴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체중만 30kg 빠진 게 아니라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네네. 참 한의사가 잘 됐구나라는 생각도 네. 느끼면서 저는 그런 환자를 보면서도 실은 그때그때 침묵할 때마다 실은 기도를 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죠. 이거는 네. 내가 침을 놓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확실히 하면 환자의 치료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또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원장님은 부모님과 어땠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 같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세요?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에는 순종했거든요. 일단은 아니다 싶어도 일단은 듣고 따라 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입 바른 소리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제 천성이 그냥 부모님이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와서 크게 뭐 충돌한 적도 없었고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뭐 다 저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시기 질투해서. 왜 시기 질투해서? 이뻐서?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왠지 제가 이렇게 좀 따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혼자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을 욕한 적도 없고 나쁘게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따돌릴까? 심지어 친한 친구들도 5년 중에 저를 살짝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상처를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40이 넘어서야 그 친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학교 다닐 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랬더니 딱 그 친구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한마디로 너 얄미웠어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못하는 게 없었잖아. 말씀하신 이쁘고, 대로 뭐 외모도 그렇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이면 운동, 뭐면 뭐 너 못하는 게 없었고 결정적으로 선생님까지 너를 이뻐했잖아. 그래서 너 얄미웠어 이러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답이 풀렸어요. 제가 막 궁금했던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0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제가 타고나길 잘했던 것도 있지만 실은 제가 타고난 거는 부족했지만 저는 항상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고나길 잘한 애들보다 제가 노력으로 커버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 느낀 거죠. 내가 왜 어려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오히려 저렇게 역지사지 생각했으면 내가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이해를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하고 괴로워하면서 친구들이 왜 저럴까 원망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화한테는 그 얘기를 지금도 해줘요. 어려서부터. 평화야, 엄마가 어렸을 때 너하고 비슷하게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는데 엄마는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미리 네가 행동하고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희 평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요. 한 가지를 못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오히려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 친구들이 그래 쟤 다 잘해도 한 가지 저거 못해 하면서 그걸 오히려 애교로 봐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평화한테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다 해줬어요. 엄마는 이랬는데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그 부분은 그냥 못해도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은 네. 건강을 해치기 쉬운 분들이 많은데요. 네. 한의사로서 청년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일단 요즘 청년들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늦게 자요. 네. 다 컴퓨터, 스마트폰 하느라 네. 날밤을 새죠. 네. 그리고 날밤을 새다 보니까 아침은 거르죠. 네. 아침에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적인 세끼 식사, 네. 그다음에 잠자는 거, 이게 이미 청년들부터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청년 때는 솔직히 아직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기계가 새 거니까 네. 당장은 몸에 신호가 안 와요. 네. 그런데 이제 청년 때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30만 넘어도 이제 몸에 삐거덕 신호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하루 3끼 식사, 네. 규칙적으로 간단하게라도 꼭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지 우리 몸의 이 오장육부 배꼽 시계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네. 몸이 건강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잠자는 것도 되도록이면 12시 이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요즘 청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잠자는 시간은 똑같다 하더라도 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12시 넘기지 말고 자고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네. 되도록이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뭐 그 먹방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방송에 넘치는 이런 먹방들 보고 뭐 불규칙적인 식사, 뭐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드시는 거는 당연히 한두 번 먹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많이 그렇게 하기에는 내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겠고, 네. 물론 이 CTS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음주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네. 만에 하나 청년들 중에서 음주 흡연 한다면 백해 무익이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로 때우기가 쉬운데,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게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먹는 거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건강하게 먹으라고, 비싸고 뭐 거한 걸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철의 음식으로 건강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살짝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부모님들 모시고 네. 세계 여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예. 뭐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실은 뭐 처음부터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지나서 보니까 거의 세계 여행을 제가 시켜드렸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저희 친할머니가 네. 쓰러지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열흘 네. 만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27살 때였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런데 딱 어느 날 쓰러지시고는 열흘도 못 넘기고 가시는 걸 보고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부모님들은 기다려 주시지 않는구나.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침에 안녕하세요라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그 묻는 게 어르신들이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건강하시다가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제가 27살 때부터 그때는 제가 뭐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네. 뭐 조금 버는 그 돈으로 있는 선에서 부모님한테 그때그때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27살 나중에 때 벌써. 예, 그때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딸 나이네요. 걔들이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듯이 그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연로하시진 않으셨고요. 내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부모님을 해드리려고 하면 이미 우리 부모님이 안 기다려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하고 깨달은 거죠. 할머니를 네, 보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돈 조금 있으면 있는 대로 여행 보내드리고 제가 여력이 되면 같이 가고 그리고 제가 좋은 옷을 사면 또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네. 옷 사드리고 제가 좋은 핸드백 사면 또 엄마 생각이 나. 또 엄마 핸드백 사드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이가 제가 훌쩍 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다른 세계 여행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은 60대 중반 이렇게 됐었고 뭐 그때 뭐 크게 뭐 노하우가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예.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가 아니라 돈이 조금 있으면 있는 그 선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서 같이 다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니까. 그리고 예.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더 연세가 많아지시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여행을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노세 젊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믿어요. 왜냐하면 네. 돈이 많아도 연로하신 다음에는 비행기를 못 타실 수도 있고 걷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적더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는 게 나이 들고 보면 그게 저는 제일 내가 잘했다 싶은 바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지금 멘트를 계속 날리고 계신데. 저는 그분들 좋아하시라고가 아니라 나중에 부모님이 가신 다음에 후회하시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죠. 네.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제 작년에 갑자기 쓰러져 주셔서 가셨는데 나름 뭐 열심히 20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돌아가시면 후회 안 하려고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돌아가시니까 또 후회가 되고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뭐 큰 게 아니더라도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뭘 해드리냐면 솔직히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저는 아빠라고 그랬어요. 네.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빠라고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 사람은 그래도 잘하는데 저희 세대는 50대 된 저희 세대는 그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언제부턴가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일부러 전화를 수시로 해서 할 말 없어도 아빠 뭐 별일 없으세요 하고는 항상 전화 끊을 때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끊었던 게 그래도 아빠가 참 제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아빠의 느낌이 저한테 확 네, 전해지면서 네. 참 좋았던 것 같고 네. 물론 하고들 계시겠지만 뭐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말로라도 지금 당장 전화 한 통화해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 얘기라도 해주면 네. 저도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 이런 원장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20대 때부터 했는데도 눈이 커서 그런가 봐요. 부모님 얘기하면 제가 또 눈물이 나고 저희 아빠 생각나고 그러네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진단하면 눈이 크시고 마음이 따뜻해서 눈물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이 네. 아직은 젊으신데 예. 앞으로 이제 꿈꾸는 남은 인생의 네. 여행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젊었을 때는요, 솔직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밖에 네. 몰랐고, 제 생각밖에 못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제 아이 낳고는 내 새끼 챙기게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더 크면서 보니까 좀 더 넓은 사회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0이 넘고 보니까 나보다는 좀 더 남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 아이보다는 다른 아이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네. 예, 뭐 하나님이 부를 때 가야겠지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뭐 운동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살면서 능력이 닿는 대로 예,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물론 그게 제가 의사기 때문에 의료 쪽인 것도 있겠지만 꼭 의료가 아니더라도 삶에서도 좀 더 항상 뭐 사소한 것에도 남을 배려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뭐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나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삶의 의지를 다시 일깨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갈 때도 네. 저는 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진짜 내가 죽고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따뜻한 눈길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사람으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예, 뭐 남은 인생에는 그쪽에 더 치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예, 원장님의 인생 후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요즘 그 사회적인 상황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꿈꾸고 나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죠. 저도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지긋지긋했거든요. 그 시험 공부. 특히 대학교 다닐 때 항상 시험에 찌어들어서 살았는데 그때는 힘들었죠. 힘들고 나도 막 정말 왜 이러고 사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 또 세상이 또 나오는 거고 그걸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려면 그냥 공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고요. 간혹 뭐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덜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너무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즐기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만큼 나는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어려운 거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면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때 다들 공부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과정은 뭐 부모님들 세대 누구도 안 겪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뭐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나고 봤을 때 후회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어떤 높은 곳에 가려면 처음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바닥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바닥에서 시작할 때 그 바닥을 못 견디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온 어른으로 볼 때는요. 그 바닥에서조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병원도 그렇고요. 어딜 가나 신입 사원들은 청소해야 돼요. 그죠? 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내가 이 청소를 하려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내가 하려는 거는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왜 청소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청소를 대충 설렁설렁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내가 할 일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깨끗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열심히 한 아이들이 진짜 막말로 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을 새로 뽑으면 청소하는 것부터 봐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저도 바닥부터 시작했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 바닥에 있을 때 한탄하지 말고 물론 힘든 시간이겠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들어도 힘과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원장님을 모시고 여행과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예. 원장님 소감이 어떠셨어요? 지금 벌써 30분 지난 거예요? 저 지금 얘기한 지 1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네요. 예, 이 방송을 듣는 네. 우리 청년들도 똑같은 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꿈꾸는 여행자의 여행지기인 제가 게스트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 이름으로 짓는 삼행시 선물입니다. 원장님께서 이름 세 글자 운을 띄워주시면 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정지행 한의사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삼행시는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예, 보관하시고 매일 소중히 보시기.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제 이름 삼행시를 이렇게 제가 해야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네, 저도 원장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지행 원장님과 함께 삶과 같은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꿈꾸는 여행자는 2017년 새해에도 특별한 여행 손님들을 모시고 함께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행복한 여행하세요.